안녕하세요. 주부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 때문에 반년 만에 이혼하고 싶어요. 입니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집안 사람 누가 알 것 같아 대충 씁니다. 남편, 저 30대 초반 동갑으로 서로 사내에서 만났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말 그대로 딱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게 받은 것 일절 없습니다. 집이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시댁과 굳이 가까운 곳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까지 된 거였고,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은 직장과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 취업이 확정되고 이사를 한 거라더군요. 통근이 편하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시모 때문인데 남편에게 말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처음 결혼하고 한 달은 눈치 본 건지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항상 오십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니면 퇴근해 보니 집에서 TV 보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까지는 안 오시고 시어머니만 오십니다. 아침에 대충 밥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 놓기만 하고 출근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에 보면 설거지가 싹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저희 부부 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차려서 주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느냐. 냉장고에 보면 음식이 별로 없는데 또 그걸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먹느냐. 아침은 그럴지 몰라도 나름 저녁은 성실하게 차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썩 좋지 않아 매번 집밥 백선생이든 아닌 네이버 레시피이든 보고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라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만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서 마른 반찬거리와 같이 내어주곤 하는데요. 아무튼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뭘 그리 보신 건지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불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맞벌이라 시 밥 차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래도 아내가 할 도리는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밤늦게 퇴근을 해도 할 건 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실갱이가 있으면 묵묵히 듣던 남편은 그냥 엄마 빨리 집에 가 하면서 얼른 내보내기 바쁩니다. 제대로 변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기를 한 3달쯤 제가 참다 이러면 나 못 살 것 같다 말하니 엄마가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 저보고 이해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한 번뿐이고 우리 야근하고 오는 날이면 금방 얼굴 보고 가버리시니 자기가 더 잘하겠답니다. 그게 당신 중재하는 방법이냐고 펄펄 뛰며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싸운 뒤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시모의 방문건에 대해 매듭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가 됐고요. 시모는 여전히 찾아오고 그나마 남편 말처럼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차츰 저희 부부 기다리다 그냥 가신 건지 오고 간 흔적 설거지나 주변 정리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점점 마주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핸드폰으로 문자며 전화며 업무 중이라고 끊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문자 내용은 부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읽고 계십니다. 아들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느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일부러 피하느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문자 내용 써드릴게요. 한 달 전 보내신 거예요. 같이 맞벌이 하지만 생활하면서 내 아들 돈도 쓰지 않느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조도 잘해야 그게 여자고 며느리의 도리다. 애는 언제 낳을 건지 너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을 낳을 거다.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들 낳는 게 내조 잘해서 돌아오는 복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에는 교회일 하신다며 그때는 연락이 잠잠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집에 오시면서 뭔가 제 서랍이나 옷장 등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심증이긴 합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깔끔하게 서랍 안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어지럽게 이 물건 저 물건 널브러진 걸 보는 걸 싫어하죠. 물건 찾을 때 귀찮거든요. 근데 살짝 뭐랄까 서랍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뀐 느낌? 화장품 샘플 모아놓은 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화장대 위 스킨 로션 같은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장 안은 걸어놓은 외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속옷 서랍까지도요. 그냥 어제 이 속옷이 위로 오게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이심이 일렬로 정리를 해놓곤 하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긴 하지만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너무 과민한 건가요? 부디 심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일심을 느낄 때마다 머리끝까지 짜증이 치솟는 기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것 같다. 심증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를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문자 목록 쫙 뽑아서 이혼하자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증세가 조금 나타나곤 하는데 요즘 자꾸 머리털이 더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걸로 이혼하는 제가 결코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다들 바보같이 왜 참고 사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어른에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었네요. 이건 사회생활하면서도 계속 버릇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아마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하면 과연 주변인들이 뭐라고 할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이혼 고민할 정도면 저도 꽤나 벼랑 끝인가 봅니다. 번호 바꾸는 거 집에 드나드신 지 한 몇 주쯤 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집안 난리 났었죠. 집안 사람 알아볼까봐 자세히 못 적어서 아마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울며불며 드러눕고는 사람 심적으로 괴롭히시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무뚝뚝 스타일이라 저랑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그때만큼은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보다 더 짜증났던 건 남편네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예의는 어디 팔아먹었느냐고 억센 사투리로 이년 저년 욕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일이지요. 결정적으로 반년 동안 이를 참을 수 있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방문에 주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고 연락조차 없으시니 제가 워낙 둔감한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본문에 있다시피 회사가 바빠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거지요. 이게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보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줏대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을 한 거고요. 몇몇 댓글에는 이혼까지는 아니고 한 번 엎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시 이혼을 하라 말씀들 주시는데 한 번 엎고 두고 볼까요? 마음이 이래저래 괴롭네요.